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들 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써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요. 써서 이야기해 드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권력의 비리는 복잡하게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사실은 비리보다는 국민 감성적으로 예민한 부분을 자극해서 재미를 보려고 하지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의료보험 미납 사건이 시오다. 그게 의구심이 있어 그러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런 거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금도굴 사건 스토리 찾아보기 바란다. 거기 집중해라. 금도굴요? 저는 거기에 집중할 생각 없습니다. 왜? 제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중할 분들이 하시고요. 저한테 자꾸 떡밥을 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에 보면 돌아온 문의 남자 양정철 대선 이어 총선도 큰 역할을 맡는다. 문 정권 출범 이후 2년간 해외 유랑,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총괄 이해찬이 1월 달부터 영입에 공을 들여 양정철 최근에 법여건 상황이 좋지 않아. 내가 이런 거 맡을 군번은 아니지만 맡아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좀 웃기는 일이죠. 양정철이 1등 공신인 걸 세상이 다 아는데 임종석에 밀려서 양정철이 2년간 밖에 떠돌아다니다가 이제사 별것도 아닌 민주정책연구원장, 그거 한직입니다. 그거 맡는다고 떠들썩한 거 하며 이해찬이 문재인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되는 모양도 웃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1,400 대출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미리 대출이 있던 신한은행에 관련되는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의혹, 이런 것들이 큰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지고 난 이후에 정재호 의원, 민주당에 앞서 언급한 양정철, 그리고 문재인의 2012-2017 대선에서 캠프에서 핵심으로 뛰었던 한 변호사, 이 세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수습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기에 이렇게 심각한가?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도 여기저기 제보를 들어서 좀 파악한 바도 있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대체로 좀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닌 문정권의 폭탄 같은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다. 시청자들이 그랬어요. 일단 시청자들이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이런 류의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이구나 하고 알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드러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병원을 주목해 왔고요. 그래서 이 건은 굉장히 위험하고도 복잡한 건입니다. 자, 문다혜가 작년 10월 24일 우리들 병원에 입원을 했고 김정숙이 면회를 갔다. 거의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다혜에 대해 한간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주를 갔다. 이런 소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도 이것을 증명할 부분에 대한 근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벨 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아마 청와대가 왜 방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통사고 설과
우리들 병원에 입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교통사고가 난 것은 확실하다. 뭐 한간에 나오는 인사사고 이런 부분은 모르겠고요. 교통사고는 확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들 병원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저 병원을 둘러싼 2012년 대선 시기에 벌어진 의혹, 그리고 문정권 출범 이후에 지금 벌어진 의혹 등에 대해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 우리들 병원의 대출 의혹에 대한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수경, 이상호. 이상호는 우리들 병원 원장이고 노무현 때 주치, 지금 문재인하고도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김수경과 이상호는 부부고요. 2012년쯤에 그때 이 검찰 수사를 받고 금전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둘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혼을 한 전처입니다. 그리고 신모 씨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요, 56년생으로 청담동에 6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신모 씨 뒤에는 한 가톨릭 신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신부가 이상호, 김수경의 이 사업에 돈을 많이 댔는데 그 돈이 아마 가톨릭의 공금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격 정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담동 빌딩에는 신모에 205억의 건저당이 있는데 그 중에 185억은 신한은행이고 이상호 원장이 20억의 지금 건저당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상호는 총 800에서 100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 중에 신한은행이 제일 많았는데 거기서 259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상호가 견디지 못해서 2012년 3월쯤에 개인 회생 신청,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하려 하다가 산업은행 대출로 이렇게 1,400억 대출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 신한은행의 빚을 갚으려고 지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요구한 것은 신한은행에 연대 보증인으로 이 대출에 이상호 개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증에서 빠져야 산업은행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호가 이제 이 대출에서 빠지기 위해서 한마디로 지금 이상호의 이 대출들에게 신한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신모 씨와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상호는 나중에 산업은행에서 1,100억, 산은캐피탈에서 300억 등 1,400억을 결국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 병원의 감정액은 973억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출을 받을 때 빚이 1,000억쯤 있는 사람한테 병원 전부 다 해봤자 970억 3억. 즉 빚이 병원 가격보다 더 비싼데 대출이 될 리도 없고, 또 대출이라는 것은 건물 가격의 한 70%, 60% 이렇게 대출이 되지, 이 큰 돈이 건물 가격보다 1.5배쯤에 가까운 대출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앞으로 들어올 우리들 병원의 미래 가치에 대한 이 담보 등도 이렇게 해준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주로 공적인 기관이 보증서를 떼주고 내지 공적인 기관에서의 어떤 확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해지는데,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환자들이 들어와서 얼마 수익이 발생할 거다 보고 대출을 국가 공공은행이 해줬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모 씨가 아니 네가 연대 보증에서 빠져버리면 내가 너그 부부를 보고 돈을 내 건물을
다 잡혔는데 네가 빠져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냐? 네하고 또 김수경은 이혼해버리고 그럼 나만 낙동강 오리아지냐?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달래가지고 20억을 신모 씨에게 입금해주는 조건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금융 논란이 발생한 게 이 20억인데요. 자, 그래서 그 20억을 신한은행이 정식 대출이 아닌 사바사바로 한마디로 몰래 20억을 이상호를 줘서 신 씨에게 건네는데 근데 이상호가 또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떼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신 씨가 화가 나서 이 모든 계획의 한 주체인 동업자입니다. 신한은행을 4금융, 즉 나한테 내가 대출을 원하지 않았는데 신청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걔는 돈이 20억을 이상호로 시켜서 일부는 이상호가 떼고 내한테 줄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는 신 씨의 서명을 동의서나 이런 서명을 위조하고 은행이 한마디로 이상호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에서 빼줬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상호가 신한은행 연대보증에서 빠져나가는 조건에서 청담동 건물을 담보 제공한 신모 씨와 분쟁이 생겨서 이 신 씨가 신한은행을 고소해서 사문서는 위조는 빠져나가고 4금융으로 벌금만 받았는데 신한은행이 사문서 위조가 사후에 확인되어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앞에 있던 선채무인 신한은행의 부채를 이렇게 조작해서 연대보증에서 이상호를 빼주고 빨리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빠지고 결국 그걸 빠졌다라는 핑계로 이상호의 건물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통해서 국책은행이 1,400억을 대출해 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되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상호는 법원에 파산, 즉 개인 회생 신청을 2012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대출이 안 되고 갈 때까지 가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해놓고 난 뒤에 뭔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2012년 4월 24일 날 개인 회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호는 은행 갖고 가라. 우리들 병원 갖고 가라. 나는 손 털겠다. 처음에 이렇게 하려 했겠지요.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대출이 확정된 게 2012년 9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은행과 이상호 간에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12년 12월 11일입니다. 보통 이런 게 다 체결돼야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대선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거의 이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문재인이 당선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2017년 1월에 이 산업은행과 이상호 간에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신탁 규약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은행하고 이상호는 대출을 그냥 정상적인 은행이 개인에게 담보를 잡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신탁 계약을 해서 이상호가 위탁자, 산업은행이 수탁자로 되어 있는 희한한 행태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됐느냐 보니까 신 씨가 고발한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2016년 중에 법정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봐서 적어도 신 씨는 2016년 초순이나 빠르면 2015년
이 하반기에 고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고소가 되겠죠. 고소가요. 자, 그래서 2016년에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 신모식 고소건은 2017년에 사금융 알선만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신모식 고소건은 2017년에 사문서 위조, 이거는 큰 죄죠. 무조건 구속인데, 이거는 무죄가 되고, 사금융 알선만 유죄가 되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인데요. 그러니까 신모 씨가 화가 대단히 났겠죠. 그래서 신모 씨가 다시 이 사건을 아마 경찰 쪽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2017년 하반기에 서초소가 수사를 했습니다. 서초경찰서가요. 자, 그런데 서초서 수사가 중단되고, 이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는 김현장으로 고문으로 갔다고 합니다. 고문으로요. 그래서 김현장 고문으로 가고, 이 사건은 경찰청으로 넘어가서 경찰청의 범죄정보팀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한국의 경찰청의 범죄정보팀은 그야말로 경찰의 최고의 엘리트 조직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서 지금 기소를 했다는데, 또 검찰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하반기에 이것이 경찰 범정으로 넘어가서 기소가 돼 있다면, 그러면 검찰이 지금쯤은 불러서 수사를 하고 해야 될 건데, 그런 정황은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고 난 이후에, 자, 이 전후로 해서 지금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경찰 출신 특감반원을 통해서 이 사건을 계속 확인했고, 그래서 그 특감반원은 지금 경찰청에 중요한 자리로 영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 과정이라면 이 재판이, 고소건이 결론이 난 이후의 이야기겠죠. 그러면 2017년 초에 아마 결론이 난 걸로 보이고, 이제 중요한 문척의 핵심 3명이 이 사건 수습을 위해 쫓아다니는데, 그때는 아마 3, 4월 2017년 대선 직전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게 아마 2017년 대선 직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불이 나게 쫓아다니죠. 왜 민주당의 핵심 실세 3명이 이 사건에 쫓아다녔을까요? 자, 아마 2017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직전까지 급해서 핵심 실세들이 3명이 지금 쫓아다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재호 민주당 의원, 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신한은행장을 3번이나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방문을 했고, 또 신시를 방문해서 중재를 하고, 그리고 신한은행의 장이 바뀌면 또 의논해보자, 뭐 더 나아가서 다른 은행으로 뭐 갈아타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던 걸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양정철 씨는 신씨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양정철은 이 신씨하고는 아주 잘 안다는 겁니다. 이 신씨가 신부한테 거액을 빌릴 정도로 마당발이어서 가톨릭계에 아마 대선에서도 2012년에 역할도 했겠지요. 또 2012년, 17년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신씨를 잘 아는데, 신씨와 정재호 의원 사이에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달래졌다가 대선이 이제 이겨버리고 끝나니까 또 신경을 좀 껐던 걸로 보이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사로 넘어가서 시끄러워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통상 대출을 했을 때 대출 수수료 중간에 중재자가 있어서 대출을 받게 해줬다거나 하면 1에서 3%인데 우리들 병원의 전 재무이사가 60억의 대출 수수료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대출을 해줬던 산업은행도 1억을 김현장에 냈다 합니다. 이 대출 수수료라는 것은 이 대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중간에 로펌이 하나 썼는데 그게 뭐 김현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이 60억이 과연 대출 수수료일까? 이런 식으로 권력이 개입된 의혹이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중간에서 로펌이 60억을 먹는다. 저는 이게 실제 있었다면 전 재무이사가 경찰에 진술했다는데 이게 거짓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왜 권력 실세들이 이렇게 나서서 막으려고 했을까? 자, 그런데 지금 희한한 거는 이 청담동의 신시 건물, 내가 볼 때 이 건물 가격 지금만큼 빚이 꽉 찼어요. 6층짜리 건물에 청담동에 205억에 지금 건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보통 건물이면 이자를 몇 달만 안 내면 경매로 넘어갈 건데 경매에 전혀 이렇게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자를 안 냈는데도 수십 개월째 경매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뒤에 윗선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경매에 정통한 분이 이 청담동 건물이 여러 차례 신시 소유의 건물이 경매 변경을 하면서 최저 입찰 가격을 계속 올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70억, 그 다음에는 390억, 그 다음에는 지금 460억까지 부르면서 계속 경매 변경을 하면서 경매액을 변경하면서 경매를 지금 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처리해서 팔아버리는 것을 이 경매에 대한 이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실제로 경매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170억에 나왔던 게 바뀌면서 460억까지 거론되고 있다면 누가 이 건물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지금 정권이 이걸 경매 처리해서 신시한테 뺏어버리면 아마 이 사건이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덮어놓기 위한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산하 특감반원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지금 정말로 기소된 건지 사문서 위조건이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정말로 검찰이 수사를 조금이라도 착수한 건지 아니면 관련자들을 다 무마해서 허지부지 시켜버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홀딩 시켜놓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 봅니다. 이 사건 딱 냄새부터가 권력이 전부 총동원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사건이에요. 청담동 우리들 병원 사건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두 의혹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당은 지금까지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을 해도요. 자, 우리가 신재민을 언급하니 감금돼 있다니 신재민이 풀려나고 손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더 있는데 압수수색도 안 한다 하니 마지못해 압수수색하고 자, 문재인 부부에 대한 재특검을 갖다가 언급도 안 한다니 마지못해 재특검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문다혜에 지금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되었고 문다혜가 병원 입원을 우리들 병원에 했다 하니 지금 의보를 냈느냐 안 냈느냐 논란만 벌어지지 그걸 부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혹을 물 때는요. 괜히 황당하고 거창한 의혹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하나씩 그 의혹을 파고 들어가야 이 문제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은 끝까지 이 문제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그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벌써 뉴스 브리핑에
여러 가지 순탄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야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